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드디어 ETF 운명의 날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준비를 했고요.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물의 비트코인 ETF 최종 수정 날짜가 12월 29일. 이제 더 이상 수정이 안 돼요. 마감이 끝났고요. 그 다음에 2024년도 이제 기준점으로 아크 인베스트께 가장 빠릅니다. 1월 10일 날 나오게 되고, 그 다음 거는 대부분 14일, 15일 날 거의 다 분포도가 나와져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건 아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애들 것도 거의 안 되지 않겠냐, 뭐 이렇게 보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, 아무래도 아크 인베스트께 잘 되면 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시장의 변동폭, 이제 마에 거의 일주일 전 이제 채 남지도 않았던 이 순간에서 변동폭은 계속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. 최근에 나왔던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요, 비트코인 현물 ETF 등록 승인만 한 겁니다. 예,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SEC가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등록만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단순히 등록 증권에 불과하다. ETF 상장을 위해서는 19B-4를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중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갈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.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커졌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누군가는 이제 최근에 뭐 청산도 꽤 컸잖아요. 뭐 1월달 비중으로 현물 승인 거부가 매트릭스 포트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뭐 패닉셀이 나왔다라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,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게 우리가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제 저도 이걸 리얼타임으로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, 이 비트만 내려가거나 솔라나랑 그 다음에 뭐 아발란체나 이런 애들이 좀 내려가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요즘 뭐 민코인, NFT 이런 쪽을 너무 많이 내놨기 때문에 걔네가 너무 가격 차이에 있는 괴리가 심해지면 본 코인에게도 미치는 영향 강도가 셀 수밖에 없다라는 건 얼추 이해가 되지만, 나머지 코인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15% 이상씩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건 특정 서버 부분이 터지지 않고서야는 쉽지 않는다. 그리고 대략 그게 지나고 난 뒤에 녹화 찍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. 만약에 이게 이런 형태였으면 추가적으로 그 페니셀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, 여기서 오늘도 약세를 보인다고 해도 강력한 악재로 음봉이 더 세게 나와 주어야 됩니다. 그렇잖아요. 근데 대부분 솔라나나 나머지 쪽도 가격을 거의 방어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, 제가 또 뭐 제 잘난 척이라도 볼 수도 있겠지만, 제가 그래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짬밥에서 거의 1세대급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버 터졌을 때 일단은 누적 게이지량이 제일 많습니다. 예. 선물도 같이 하고 있었고 했던 그런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본다고 치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내용이 그냥 약간의 거들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거에 미치는 강도보다는 이제 서버 터진 게 훨씬 더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이낸스 이번 서버가 터져 줌으로써 또 우리는 느끼는 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. 뭐 기존의 바이낸스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그만큼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SEC나 나머지 미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바이낸스를 조금씩 힘을 뺀다라고 해도, 뭐 BNB 부분을 뭐 악의적으로 막 규제를 많이 해야 하고 많이 흔든다라고 친다라고 하더라도, 아마도 힘을 천천히 빼려고 하지 이렇게 급격하게 빼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
좀 시장의 패닉셀이 너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. 그리고 바이낸스를 흔들 때 바이낸스만 흔들 것 같습니까? 아니죠. 오케이, 뭐 바이비트 뭐 이런 쪽도 어떤 꼬투리가 잡히면 다 같이 흔들 거라고 보여집니다. 단지 시장의 이런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투자자들에 따른 손실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천천히 힘을 뺄 것으로도 보여지고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무튼 뭐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청산 비중이 대략 20만 명 넘게 나왔고요. 이렇게 되면 대충 이렇게 10일만 가도 200만 명이 넘죠. 평균치보다 거의 한 2배 이상, 2.5배 이상 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이 비트코인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좀 흘러갈 수 있는지 청산 차트로만 좀 본다라고 하면 롱이 좀 많이 깨졌을 때 분포들을 좀 보게 되면 올라간다라고 해도 좀 지지부진하죠.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. 역대 최대 롱만 깨졌고 숏에 있는 비중은 생각보다 상대적 대비 이 시점에서 좀 골고루 분포가 돼서 좀 괜찮았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롱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한동안 청산 차트 기반으로만 해석을 해본다라고 해도 지금 이 방향성이 생각보다 우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서 좀 더 지지부진하게 힘이 빠지면서 좀 옆으로 길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봐야 되겠죠. 아무튼 뭐 ETF 또 실망감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아마도 뭐 50일선 또는 60일선 정도의 선을 잠깐 깨지고 살짝 밑꼬리 정도 달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무리 많이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아마도 5천만 원 선이 살짝 깨지면 그제서야 한 번 정도는 매수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비트적인 관점이 좀 생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솔라나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선 터치에 있는 걸 꼬리를 말아 올리고 이 가격대를 계속 지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. 마찬가지로 이제 RSI 기반으로 보았을 때도 여전히 주봉이 80대를 좀 높았기 때문에 아발란치 똑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버티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이평선 구간 뭐 61선이나 51선 구간대를 한 번 더 터치를 하면서 약간 이 가격에 따른 물량을 소화하는 기간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 기술적으로만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솔라나나 나머지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이제 기존의 레이어 1과 비슷한 평균 시가총액에 거의 준할 정도로 가격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나 더 있어야 그래야 더 많이 성장을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. 그게 무언가가 한 번 더 있어 주어야 더 성장이 나올 수가 있다. 근데 지금 상황이 썩 좋지가 않죠.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여전히 100일도 이제 채 남지 않았던 비트코인 계열 코인들도 여전히 이제 변동성이 조금은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. 참고로 S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또 하드포크 됐던 시점이 좀 짧습니다. 그리고 이캐시도 마찬가지죠.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런 짧게 나왔던 애들은 그래도 좀 더 그러니까 상승 동력이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부는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캐시는 생각보다 이제 비트코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캐시도 어느 정도 올라오긴 하겠지만 상승률을 좀 너무 과하게 잡지만 않는다고 하면 애도 좀 먹을 것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전히 이제 코인 하면서 제가 항상 당부 드리는 것은 뭐 그래요.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대비보다 선물에서 내가 그렇게 주인공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 접에만 하시던지 자기만의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여기가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뭐 어제 같은 경우면 거의 다 한 5배만 넘어가도 다 터졌겠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
한 2, 3년 만에 요즘은 서버 정리도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장에서 무언가 돈을 축적하려고 한다고 하면 복리적 축적을 해야 어느 정도 수익성이 크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, 이 선물에서의 단기적으로는 좀 시드를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천에서 1억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도 1억에서 10억이나 1억에서 100억까지 이 트레이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좋기 못해도 상위 1%, 그래서 제가 상위 1%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1% 돼도 될까 말까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한가요?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주식보다 더 심하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으로 버슨스타인 비트코인 올해 신고점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었는데요. 출시하게 되면 차익실현 매물도 좀 나올 수도 있지만 반감기와 ETF 마케팅이 이제 교차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준다. 그 다음에 이제 아크인베스트도 이제 코인베이스를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코인베이스 쪽도 같이 조정이 좀 세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미 21선을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잠깐 추가적인 매수가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좀 애매하잖아요. 이때는 2분할로 들어가는 게 전 맞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한번 사고요. 중심선 이탈했으니까 한번 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가면 여기서 한번 더 살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무튼 성투하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전략이 맞든 아니든 간에 검증하는 기간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믿어보는 부분은 내 전략이 정말 타인한테 보여주었을 때, 타인한테 보고서를 제출했었을 때 까임질을 안 당할 정도로 치밀하게 전략을 잘 세웠는지 한번 새해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